정민 씨는 서울에서 3대째 가업을 이어받아 신명을 모시며 살아가는 중견 무당이었습니다. 정확하고 용한 점괘와 귀신을 꿰뚫어보는 영적인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의 시름을 덜어주셨죠. 특히 사악한 기운을 가려내고 물리치는 데는 독보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이는 40대 초반이었지만 오랜 수행과 강인한 기운으로 젊은이 못지않은 정신력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민 씨에게 뜻밖의 연락이 한 통 걸려왔습니다. 유럽의 작은 도시에 이민과 평범하게 살고 있는 오랜 지인인 이 선생이라는 분에게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몇 년 전 정민 씨에게 큰 도움을 받았던 인연으로 타국에서도 꾸준히 안부를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전화 너머 이 선생님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동시에 깊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정민 씨, 정말 연치 없는 부탁이지만 유럽으로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제발요. 이 선생님이 살고 있는 바로 옆집에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웃집은 평범한 노부부가 사는 아담한 2층 주택이었는데 최근 들어 그 집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옆집에는 몸이 불편해 거동이 어렵고 시력까지 좋지 않으신 할머니와 비교적 건강한 할아버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옆집에서 기이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구 움직이는 소리나 누군가가 격렬하게 싸우는 소리 같았지만 점점 선득하고 기괴한 비명이나 알아들을 수 없는 낯선 언어의 중웅얼거림이 밤마다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할머니가 마트에서 돌아오다가 현관문이 저절로 쾅 닫히고 잠시 후 유리가 깨지는 소리에 놀라서 발길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간 할아버지는 그 후 이웃들과의 왕래를 완전히 끊었다고 합니다. 이웃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저절로 움직이고 공중으로 떠다니며 가끔은 섬뜩한 냄새가 진동하는 등 전형적인 엑소시스트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할아버지는 날마다 창백해져갔고 시력이 좋지 않아 혼자서는 거의 거동이 불가능한 할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며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중얼거리는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웃들은 할머니에게서 악령이 씌인 것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노부부는 지역 성당의 사제들을 불러 수차례 엑소시즘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실패하고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사제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고 어떤 이는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평범한 가정집에서 나타난 악령은 그 어떤 기독교적인 신성함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거대하고 이질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결국 절망에 빠진 이웃집 노부부의 아들이 이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 선생님은 즉시 정민 씨를 떠올리셨다고 합니다. 정민 씨는 처음에는 머나먼 이국 땅에 그것도 평범한 이웃집에서 일어나는 일에 망설였지만 이 선생님의 간곡한 부탁과 더불어 엑소시스트들조차 해결하지 못한 존재에 대한 강한 호기심과 영적인 도전 의식이 샘솟았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기도하며 신령님께 여쭈니 비록 고된 여정이 될 것이나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정민 씨는 신중하게 준비를 마친 뒤 홀로 유럽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 선생님은 정민 씨를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선생님의 집은 옆집 노부부의 집과 바로 맞닿아 있었습니다. 정민 씨는 이 선생님의 설명을 듣자마자 옆집의 상태를 살펴보셨습니다. 겉으로는 여느 유럽의 가정집과 다를 바 없는 소박하고 아담한 2층 주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민 씨의 예민한 영화는 그 평범한 집에 드리워진 음산하고 끈적한 기운을 즉시 감시했습니다. 오래된 성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악의와는 또 다른 일상에 깊숙이 파고든 섬뜩한 어둠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보던 귀신이나 원한영의 기운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마치 축축한 곰팡이처럼 스멀스멀 온몸에 들러붙는 불쾌한 느낌과 함께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옥죄는 듯한 거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이튿날 정민 씨는 이 선생님과 노부부의 아들을 통해 문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집안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가구들은 이리저리 부서져 있었고 벽에는 붉은색의 알 수 없는 낙서들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온몸이 비정상적으로 뒤틀린 채 침대에 묶여져 있었고 시력이 좋지 않음에도 두려움에 질린 눈으로 허공을 응시한 채 알 수 없는 고대어로 끊임없이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이따금씩 섬뜩한 비명을 질러 집안을 흔들었습니다. 엑소시즘을 시도했던 흔적들이 집안 곳곳에 남아져 있었습니다. 벽에 박힌 십자가, 흩뿌려진 성수 자국, 여기저기 찢겨진 귀도문 등이 악령과의 치열했던 사투를 짐작해 했습니다. 하지만 악령은 그 모든 흔적을 비웃는 듯 더욱더 강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정민 씨는 할아버지의 행방을 물었으나 노부부의 아들은 할아버지가 며칠 전부터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집안 어디에서도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민 씨는 본격적인 테마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공수해온 각종 무구들을 정갈하게 세팅하고 의뢰인 가족들에게는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절대 가까이 오지 말 것을 신신당부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영적인 기운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간에 맞춰 굿을 시작했습니다. 꽹가리 징 장구 소리가 평범한 이웃집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민 씨는 신내림을 받은 몸으로 작두에서 춤을 추고 방울을 흔들며 신령님을 모셨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옵소서. 지신 800만조석 대령하시어 이 땅의 악하고 사악한 기운을 소멸을 시키소서. 그러나 이상하게도 평소 같으면 굿소리에 반응하며 움직였던 신령님들이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꽹가리 소리는 벽에 부딪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 어떤 영적인 반응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칼춤을 추는 정민 씨의 몸은 갈수록 무거워지는 듯 했고 방울 소리마저 힘을 잃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며 몸을 뒤틀었습니다. 의식이 진행될수록 집안의 음산한 기운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강렬해지는 것을 정민 씨는 느꼈습니다. 구체 세부치 소리와 타악기 소리는 악령에게는 일종의 활력소처럼 작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선가 낮고 음습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정민 씨의 모든 노력을 조롱하는 비웃음이었고 앞서 실패한 엑소시스트들의 절규를 비웃었던 그 웃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온몸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당의 영적인 에너지를 뿜어낼수록 악령은 마치 스펀지처럼 그 에너지를 흡수하여 더욱 거대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구판을 둘러싼 공기는 점점 무거워져 정민 씨의 목을 쪼여오는 듯 했습니다. 결국 정민 씨는 의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기이하고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엑소시스트를 겪었던 절망감을 이제 정민 씨는 본인이 똑같이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력이 무용지물이 된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집안의 기운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정민 씨는 이 선생님 대관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으나 깊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정체 모를 그림자들이 춤을 추었고 라틴어와 알 수 없는 옛날의 언어로 저주의 말들이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꿈은 점점 더 생생해져 현실과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는가 하면 더 두려운 것은 한국에 두고 온 가족들의 얼굴이 악령의 조론 섞인 모습으로 변하여 자신을 노려보는 듯 환각이었습니다. 악령은 정민 씨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몸의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평소에는 건강했던 몸이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피부는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정민 씨의 영적인 감각이었습니다. 신령님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악령의 음침한 속삭임이 귓가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정민 씨에게 한국의 신들을 배신하고 자신에게 복종하라고 강요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한국의 실력이 이국 땅의 이 평범한 가정집에 고대 악령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정민 씨에게 엄청난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서양의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존재해온 이 존재는 동양의 영적인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이질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민 씨는 현지에 도움을 요청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 선생님과 노부부의 아들을 통해 지역 교회나 역사학자들을 만나보려 했지만 그들은 정민 씨의 무속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정민 씨의 행위는 미신적이고 터무니없는 것으로 치불될 뿐이었습니다. 한국 무당의 구판이 서양의 악마를 쫓아낼 수 있다는 생각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미 정민 씨는 실패한 엑소시스트와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민 씨는 점점 더 큰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문화적 장벽 앞에서 자신의 능력은 물론 자신의 존재 자체마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움을 청할 것도 이해해줄 사람도 없이 정민 씨는 오직 혼자서 이 강력하고 이질적인 존재와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을 때 정민 씨는 거의 폐인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았고 음식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몸은 뼈만 남은 듯 야위었으며 눈빛에는 생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악령은 더 이상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이웃집 전체의 흑색의 안개처럼 드리워져 정민 씨를 집어삼킬 준비를 하는 듯 했습니다. 한밤중에 정민 씨가 억지로 잠을 청하고 있을 때 이 선생님 댁 거실에 혼자 앉아 있다가 침대 곁으로 스멀스멀 다가오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온몸이 마비되는 듯 했고 이내 거대한 그림자가 정민 씨의 몸을 덮쳐왔습니다. 네 힘은 미약하다. 이 땅의 역사를, 이 땅의 고통을 너는 감히 이해할 수 없다. 너희의 엑소시스트들이 그랬듯이 낮고 음산한 목소리가 정민 씨의 영혼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악령은 정민 씨의 몸을 마치 허물처럼 벗겨내는 듯 했습니다. 굿으로 얻은 실력은 물론 평생 쌓아온 지혜와 영적인 감각마저도 악령에게 송두리째 빨려 들어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필사적으로 마지막 남은 신기를 짜내 저항해보려 했지만 이국의 강력한 존재 앞에서 정민 씨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점차 의식이 흐려지고 눈앞에는 이웃집 할머니의 검게 변한 얼굴이 정민 씨의 얼굴과 겹쳐지는 환영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주 흐릿하지만 할머니의 흐릿한 시선이 침대 밑을 향해 흔들리는 것을 본 순간 정민 씨의 내리에 섬광처럼 무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악령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마지막 힘을 쥐어짜 침대 밑을 더듬자 작은 수첩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정민 씨는 필사적으로 수첩을 움켜쥐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옆집 할머니는 실종 처리되었고 할아버지는 이미 오래전 노숙자 한 명과 시비가 붙어 살해를 당한 채 지하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시력이 나쁜 할머니가 혼자 남아 거동조차 힘들어지자 이웃집 담을 넘어 들어온 노숙자가 지하실에 몰래 숨어들어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쫓아내고 집을 차지하기 위해 집안의 물건들을 부수고 기이한 소리를 내며 정신적으로 괴롭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할머니 입에서 나온 알 수 없는 말들은 극심한 공포와 노숙자의 교묘한 괴롭힘 속에서 혼잘만처럼 내뱉었던 말들이었습니다. 노숙자는 할머니의 시력이 나쁘다는 점을 악용하여 할아버지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하고 마치 할아버지가 떠나버린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침대에 묶여 있었던 것도 노숙자가 의도적으로 묶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민 씨가 발견한 수첩에는 할아버지가 노숙자의 존재를 눈치채고 몰래 기록해둔 글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노숙자를 집 밖으로 쫓아내려다 아마 봉변을 당했고 그 노숙자는 외부인의 침입을 막고 할머니를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해 온갖 기괴한 현상들을 연출했던 것입니다.